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선수 모시고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삼룡이 특집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룡이 이야기에 깜짝 놀라시는 분과 웃음을 지으시는 분, 그저 허탈하게 이야기하시는 분. 이런 훌륭하신 분들 모셔다 삼룡이로 만들면 돼요. 진짜 삼룡이가 나오는군요. 예, 저희가 2주 모셔보려고 진짜 애를 썼는데요. 용용용 특집이라고 저희끼리 이야기했거든요. 스튜디오 늘리면 오룡이까지 늘릴 수 아, 있나요? 좋습니다. 어떻게든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님, 신용환 전 교수님, 네. 그리고 서영도 소장님 이렇게 네. 이름에다 용용용이 들어가세요. 네. 한자가 혹시 같으신가요? 비슷할 거예요. 것 같은데요. 한번 아니 저는 용감할 용자예요. 오. 아, 저는 근데 큰, 보통 얼굴 큰 세봉용자, 예. 세금변에 중용할 때 저는 용. 물수변에 녹을 용해하다 할 때, 녹인다 할 때 네. 용쳤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다르네. 그냥 삼룡이로 하겠습니다. 예, 용감한 남자들 세 분을 모시고 정치권 현안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여당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닫는 게 막장 드라마 보는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등장하고 김건희 여사의 고모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금 신지호 부총장 이야기를 하고 또 재반박을 또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오늘 글을 썼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여권 사정에 밝으시잖아요. 일단 그 조선 후기하고 비슷한 상황 아닌가. 이거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예, 왕조시대다. 외척의 바로. 아, 외척의 바로. 아니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쪽 사람들이잖아요. 뭐 장모 그리고 처남이 되죠. 네. 처남 심지어 이제 처고모까지 등장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가장 큰 지금 의혹이 당원 게시판에 이제 누가 썼냐 이거. 예. 근데 제1 용의자는 용의자. 한동훈 네. 대표의 이제 배우자 예. 처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척의 바로가 이제 그리고 외척 간의 그 권력 다툼 비슷하게 비춰줘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신지호 부총장이 고모를 이제 소환했죠. 소환을 하고 고모가 또 이에 뒤질세라 또 장문에 막 글을 이렇게 올리면서 대단해요 그 집안 정말. 양쪽 집안 다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따도 연결되는 말씀 드리겠지만 그 보수의 진정한 가치, 철학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갑자기 이제 대릴사이를 데려다가 집권을 하면서 요령으로 테크닉으로 충분히 집권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교만함이 이제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 가치 철학은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현상만 남습니다. 현상의 정점 핵심은 예. 자리죠. 자리. 대표라고 하는 자리,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놓고 이제 뺏길 수 없는 진흙탕 개싸움이 시작된 거죠. 윤석열 말씀하십시오. 더군다나 그게 예. 이제 집안 대 집안 간 마치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됐죠.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안 끝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문제, 현상에 집착하는 건 점점 더 강해지죠. 근본적 가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창피한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용산이 개입하면 정상적인 일도 비정상적인 일로 만드는 묘한 그 체주가 있는데 아니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등장한다는 거. 물론 이제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따져보면 좀 실책인 거는 같아요. 신지호 부총장의 그렇죠. 실책이다. 이거는 이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했을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친윤이 당원 게시판으로 유치찬란하게 들어왔을 때 그래도 거기까지 해서 뭔가 좀 한동훈 대표가 좀 이거 우왕좌왕하고 뭐가 좀 미심쩍다 여기까지는 반전이 있을 수 있으나 고모 데려다가 벼락 맞아 되지 이런 말들을 지금 국민들이 듣고 있고 예. 그 고모는 김건희 여사 고모예요.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또 등장하죠. 익십 이후에 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구나라고 봤을 때는 이건 또 용산과 한동훈 대표의 대전이 벌어졌다라는 차원에서는 수준을 확 떨어뜨렸다. 예. 그래서 저는 세상 창피한 일을 골라서 하는 당은 처음 봤고요.
뭐 언제까지 가는지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제 OTT 망할 것 같아요. 아, 웬만한 콘텐츠가 이기기 아이, 어려운 현실을 그럼요. 반영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하루하루가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이제 가족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도 윤한 갈등이 아니라 김한 갈등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 안 끝나고 계속 간다라고 보세요? 아니 안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하마스 간에 뭐 극적인 60일 지금 휴전을 네.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 비슷하게 극적으로 한 30일, 60일 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네. 지금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했던 게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장 물론 본인 말은 아니라고 부인은 했습니다만 오늘 한국일보에 단독이 떴잖아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중대 결심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내비쳤다. 측근들에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정말로 뭐 중대 결심을 하려고 고민하거나 마음먹은 게 아니고 용산을 향해서 이제 공포탄을 한 방 빵 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야, 그러지 말고 잠시 휴전하는 게 어때? 그래서 아마 그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제2의결이 그 전에 예상대로 오늘 실시됐으면 예. 오늘 딱 이게 부결 폐기된 직후에 작업을 시작했을 거예요. 친윤 쪽에서 한동훈 대표 속아내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주도로 이게 다음 달 10일로 늦춰졌단 말이죠. 그래서 연장전이 가나 보다. D-Day가 좀 늦춰진 시점인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공포탄을 빵 쏘면서 잠시 휴전. 양쪽 다. 왜냐면 그 양쪽 다 자신 없거든. 이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게 진짜 공멸로 갈까봐 무섭다. 뭐 예.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예. 휴전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같은 오래 결의 못 말씀이시네요. 가요. 예. 오래 못 휴전이라고 가. 하는 건 종전은 아니니까. 예. 서영주 네.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는 뭐 솔직히 손해 보는 쪽은 용산이에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이 왜 일어났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미워서, 그냥 미워서 아니죠.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 결국에는 그동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주력펴락 했던 대표들이 있었고 사실상 국민의힘은 거수 역할밖에 못했어요. 특검 막아 하면 막고 시킨 대로 해 하면 하고 예. 이런 거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63% 지지율로 들어오면서 이거 특검을 국민의 눈높이를 왈가왈부하면서 이거 봐라. 내 맘대로 안 되네? 내 목줄을 죄네? 그러면 이거를 안 되겠다. 눌러야겠다는데 저번에 한동훈 대표가 실수한 게 있죠. 아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아무 어물쩡 사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꼬리를 내려요. 근데 보통 정치가 꼬리 내리면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이거 빈틈 있네. 그럼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야겠다. 이러면서 저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다고 봐요. 더 세게 나갔다 그래서 용산에서.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의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특검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상황은 계속해서 특검을 멈출 이런 상황도 아니고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 대해서 고개를 확 숙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으로 완전히 초탄을 만들겠다는 좀 어줍잖은 공격이 들어갔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블로핑이죠. 특검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걸 한국일보 흘리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 꼬리를 내린 거죠. 이 부분은 뭐냐면 12월 10일까지는 냉각기를 가짜예요. 12월 10일까지는? 12월 10일까지예요. 예. 그럼 12월 10일이 끝나면 한동훈 대표를 가만두겠냐? 아니죠. 특검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으로서는 늘 가시방석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쳐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머리가 있다면 이 부분은 냉각기를 갖자고 할 때 이때 세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세게 해야 된다. 반대로 꼬리를 내릴 때 세게 확 들어가야만 한동훈 대표가 기세를 잡고 다음에는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불식시킬 수도 있다. 저는 그래 보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 그 정도 배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통과보다는 본인은 입으로 통과시키지 못할 거고 당론으로 반대를 할 건데 그 물밑에서의 어떤 작업들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덧붙이면 상설특검이 그러니까 오늘 28일 날 그 규칙 통과가 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설특검이 기다리는데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 국민의힘에서 또 뭐 말하자면 거수기처럼 이걸 부결시킨다. 그러면 상설특검이 시작되면 본인들이 뭔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어떤 이득을 챙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랑과 전쟁류의 삼류 막장 드라마에서 이제 당사자끼리 불륜 당사자끼리 막 싸우다가 이제 뭐 신우이에 뭐 장인 장모 와서 머리끄댕이 끄들르고 싸우고 이럴 때 정말 보는 재미가 있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 너무 보는 재미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본질이 지금 자꾸 어긋납니다. 예.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은 명태균 기타 뭐 예화랑을 불법 사무소로 했니 해서 사실은 정점 V0 V1으로 향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점점 많은 파생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관심이 점점 분산되는 그 효과의 정점에 또 이 하나의 이제 단계 전쟁이 있는 거죠. 조니 워커 패밀리하고 색깔만 다르고 저 성분도 다른 그런 색깔은 같고 성분은 다른 비슷하게 보이는 코카콜라 라이트 패밀리 간에 아주 빅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봉합이죠. 봉합.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상의 정점에 있는 자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현재 왕자와 미래의 왕자 다 마찬가지지만 그 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러져야만 끝난다. 임시방편 봉합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부러져야 끝나는 게임이다. 더군다나 패밀리 간의 전쟁에 또 그 패밀리의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시킨 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일설에서 나오지만 뭐 돈을 받고 수행한 어떤 멤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관객도 있고 뛰는 말도 있고 마주도 있고 배팅하는 사람도 있고 참 재밌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니 워커로 바꿨대요?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중국 백주라고 그러던데 요새는. 소메이크 아니시고요? 아니. 그러시군요. 다양한 걸 저희가 알게 되는 아니 시간입니다. 그게 그 맥주가 당뇨에 아주 안 좋잖아요. 건강에 좀 안 좋다 이런 소문이 있죠. 백주라고 전 들었는데 요새는 예. 중국 백주. 다양한 걸 드실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술을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 술을 끊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 국정은 끊어도 술은 못 끊을 거예요. 네. 자, 아까 한국일보 보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깜빡했는데 세 분의 일정을 좀 맞추다 보니까 오늘 부득이하게 녹화로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간 3시 53분이다. 편집 없이 바로 보내드린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결국 본질이 명태균 게이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오늘에 이어져서 하는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협조적이다라는 걸 두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실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시간까지 알려주고 또 한쪽에선 손해볼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조국 조직국을 중심으로 이제 주로 했겠죠. 근데 하다 보면 뭐라도 한 가지 이 깃털이라도 얻어 걸린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쏠린 것에 대해서 다 덮을 수는 없다. 만약에 짜고 친다. 출발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 덮을 수는 없다. 특히나 이제 지금 조사로 피의자를 조사로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한 사람들 제가 참고인 조사받고 나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오늘 이유가 그러고 있겠죠. 나서 오늘 조금 이유가 이야기를 있겠죠. 지금 뭐 인터뷰는 아니지만 이유가 있겠죠. 분명하게 제가 진술한 것도 있고 제가 제출한 것도 있겠죠. 그럼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매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이런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뭔가 나왔을 때 과연 모든 사람의 입을 담아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일부 뭔가는 건질 수는 있겠죠. 수사해 보셨잖아요. 결국은 정말 가다 보면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창원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가 정말로 대통령 부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걱정했던 거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붙어있는 범죄 사실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2건이 딱 붙어있던 거잖아요. 그것만 대충 처리하고 수사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은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흔적은 다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공천 개입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뭐 압수수색도 했고 뭐 이렇게 참고인 조사 뭐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사기록상 빠져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이번에 남겨놓은 수사 흔적들이
언젠가 활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기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시기의 문제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기인지 또 답답해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요. 정권 끝나고의 시기면 안 될 것 같고 정권 내에 이제 이루어져야겠는데 창원지검의 수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 물론 친절하게 압수수색을 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고 일단은 창원지검이 용산으로 칼을 빼들고 향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다만 수사의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그 테두리가 김건희 여사까지는 언급이 안 되고 있다. 네. 이건 명태균 씨의 메시지로만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아니 압수수색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집권 여당을 했으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지금 바꿔서 그냥 공폰으로 있을 텐데 그거 좀 주세요. 이미 제출이라도 해주시죠. 그거 안 쓰시잖아요. 아 관저 압수수색은 왜 안 했냐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한남동 수색은 최소한 했어야 된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으나 최소한 공적 지위가 없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금 휴대폰 바꿨으니 그 휴대폰 주세요. 거기에 명태균 씨랑 통화도 하셨고 그다음에 카톡도 하셨고 텔레그램도 하셨고 많은 거 하셨잖아요. 그걸 일단 주셔서 뭔가 억울하면 털어드릴게요. 이게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는 집권 여당의 압수수색을 그렇게 평온하게 끝내고 가는 것들이 쇼로 비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의 그 PC 포렌식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창원지검이 확보했다고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이준석 전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지방선거 출마자들 수사로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지금 서용주 대변인께서 이제 그 창원지검 그 수사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김용남 의원님도 이제 비슷하게 또 기대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입을 다물었을까?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왜 안 물어봐? 저희가 사실은 여쭤보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십수명이 전화가 왔는데 예.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뭐 10년씩 이상 2년 된 분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한 이유를 한번 추론을 해보시면 간단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뭔가 아주 특이한 뭔가 눈에 띄는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이건 뭐를 칼끝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제가 피의자분들은 나와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를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예리한 뭐가 없었다라 그러면 저도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막 주저리 제가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뭔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뭐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낌이 있잖아요. 예리한 질문을 그러면 받으셨군요. 진짜 그게 가서 위에서 어느 정도 이게 잘려나가고 어느 방향으로 변질되고 왜곡되는지 이런 것도 제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어느 정도 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장하드. 뭐 어느 정도 냈는지도 노코멘트를 했지만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진짜 다 잘리고 다 변질됐다 했을 때는 저도 뭔가를 할 말이 많아지겠죠. 네, 하지만 그런 관점입니다. 교수님이 말이 없다는 거는 이 수사 방향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하나는 제가 들어가면서 미리 말씀드렸던 게 있고 실제 자료를 냈습니다. 그날 3월 9일 날 회의가 없었다라고들 했죠. 국회에서 제가 선선하고 위증하면 위증죄는 보니까 징역형밖에 없더라고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날 회의가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10시에 메모된 게 있고 제가 다운받은 게 2시 31분이죠. 3시 26분에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 내용에 써 있습니다. 긴급회의라고 소집 문장에 아예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 단톡방이 폐쇄됐는데 제가 이 문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긴장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수사를 받고 오신 참고인을 받고 오신 신용환 교수님의 큰 힌트가 나왔는데요. 근데 그 여사 핸드폰 압수수색 실제로 가능한가요? 이 검찰 내에 검찰의 어떤 프로세스를 알고 계시니까 관저 압수수색이라든지 지금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 나갔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보안 시설이다 전체가. 그래서 사실상 이미 제출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역시 대통령 그 본인이 쓰는 핸드폰은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이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유로 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대통령의 배우자는 사실은 공적 지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가 관련된 사안이 영부인 핸드폰이나 어디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네네. 그렇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이유를 댈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했던 핸드폰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거부를 하려면 그게 비화폰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 개인 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 폰이잖아요. 예. 이거는 예. 원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그 전화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했잖아요. 비화폰을 써야지. 근데 그 전화기 사실상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사실상 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공식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그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비화폰이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비화폰이 아닌 개인 폰을 부부가 같이 썼으면 네. 그 압수수색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같이 썼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옆에서 도와주고 했으면 이거는 뭐 국가 안보가 아니니까 도와줬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어야죠. 근데 설마 국가 안보까지 하진 않았으니까. 그건 자신 없는데 정말 그거는 안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없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하여튼 그렇죠. 없애셨다 그러니까 제 메모대에 있는 오로 시작하는 그 번호도 이제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애셨다고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장관급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010-4770으로 시작되는 이제 소위 비화기폰이죠. 근데 비화기폰도 아시다시피 일반인하고 통화할 때는 모든 게 다 보안이 되지는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거를 다 막을 수가 없는 면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물며 국가 보안에 대한 걸 개인 폰으로 했다? 그건 뭐 아예 무방비인 거죠. 아예.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가 그런데 사실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많은 기대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사실 지금 이제 옆으로 가고 있는 건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을 향한 검찰 수사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좀 오세훈 시장이 결국은 피의자로 수사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딱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오세훈 시장께서 생태는 피했어도 명태는 못 피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딱 걸렸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인은 하고 있으나 본인의 이 후원자인 김모 회장하고 서로 입을 맞춰서 서로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면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법적인 활동을 했고 심지어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했어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 김모 회장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자기 모른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으니까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는 거는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좀 가. 나를 짝사랑하니까 3,300 오케이 하고 한 번 더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해 줘. 그러면 내가 너의 측근들을 계속 책임져 줄게.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의 이번에 그 창원지검의 검찰 수사는 제 그냥 개인적 판단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 김건희 여사 부부의 어떤 희생양으로 쓰여질 공산이 크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솔직히 건더기가 큰 거예요. 서울시장 정도 수사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상황이 이 될 수 정도를 있다. 밝혀내서 법적 처벌한다. 네. 그러면 저는 상당수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 부부는 좀 그 뒤로 미룰 수 있는 네, 시간을 끄는 그러지 방식으로 않을까라는 뭐 좀 우려도 있습니다. 오 시장만으로 끝날까봐 미리 자기가 같이 오 시장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한 분이 홍모 씨가 뭐 글을 올리셨잖아요. 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네. 오세훈 시장으로 수사가 올라가면 결국은 피의자로 조사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일단 근데 중간 단계에서 김한정 회장이라는 분, 그 사람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거는 뭐 거기 선에서 막히느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느냐는 수사를 해봐야 될 거고.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녹취 파일은 뭐 오세훈 시장이 연결돼 있는 거로 지금 녹취 파일상의 내용은 그렇죠. 근데 그건
오세훈 시장의 육성이 아니고 김한정 회장이나 뭐 다른 사람의 얘기니까. 전원이긴 하죠.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김한정 회장을 가리키면서 또 사고 쳤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빈정상하면 또 모르죠. 그 후원자를 자극하는 말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 들은 분은 정말 팬심에서 김한정 회장의 주장은 팬심에서 오세훈 시장도 모르게 자기가 뭐 3,300만 원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팬심을 그렇게 상처받게 하면 말을 뒤집을 수 있다. 그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이제 그 오 시장님 그리고 오 시장님을 둘러싼 이제 주변의 핵심 분들, 뭐 공직의 지금 부시장님들이라든지 뭐 핵심 특보들 사실은 이제 마음 아프죠. 거의 다 잘 알고 지내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대처를 할까? 뭐 일이 열심히 했는데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아까 질문이 피의자로 조사받지 않을까라는 게 질문이잖아요. 먼저 진작에 고소장 써놨다고 그랬으니까 고소인의 지위로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저기를 포지션을 피의자로 놓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진짜 김한정 그 후원인에 대해서는 그분도 이제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모멸감이나 이런 걸 느낀 걸 이미 그 기존 통화에 그게 녹취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도 뭔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할까? 본인의 뭐 일종의 팬심, 팬덤으로 그 흔한 그들의 은어로 뭐 조공을 바친다 수준을 넘어서는 3,300만 원 플러스 알파까지도 오는데 이런 훌륭한 어떤 팬을 하루아침에 스토커로 만들었다. 오 시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지금 더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진짜 하늘을 가리다가 이제 팬도 훌륭한 팬도 본인 입장에서 훌륭한 팬도 스토커로 만들고 점점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거짓말을 하려니까 자꾸 악화되겠죠. 오세훈 시장 건은 제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두 가지인데 김한정 씨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김한정 회장이라는 분이 따져보면 사업가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검찰에 끌려가면 이 건 말고도 여러 가지의 약점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사업 그만하고 싶으세요? 뭔가 많은 걸 포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플리바게닝 그렇죠. 가능성이 그다음에 있다. 두 번째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에 명태균 씨 하드디스크를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다가 최근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 포렌식이 90% 이상 됐답니다. 거기에서 지금 확인된 바로는 카카오톡인가 아마 거기에서 저기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10차례 정도가 서로 이 카카오톡을 대화를 나눈 게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거짓말이 드러나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지나치다 2번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나치다 2번 본 사람이 카카오톡을 10번을 했다. 그게 이제 시기가 그 전인지 후인지 몰라도 전에는 당연히 지나치다 본 사람하고 카카오톡 할 일이 없잖아요. 서로 명함을 주고 받고 나서 했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 증거와 정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치 최대 위기에 맞이하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만이 아니라 이 명태균 게이트에는 보수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많은 분들이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지금 이 차기 보수 대권 주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죠. 관련해서도 사실 수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쏙 그게 좀 들어가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공관위원장들, 공관위원들 다 부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여파가 어디까지 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보수 진영 전체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는 그 뭐랄까 연쇄 폭발할 수 있는 지뢰밭일 수가 있는데. 명태균 씨 이슈가. 네, 그러니까 뭐 누가 한 사람만 이렇게 완샷 완킬이 아니고 그냥 그냥 시차를 두고 바바바바방 터져갖고 완전히 여기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번질 수는 있어 보이는데 글쎄 그건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심각한 어떤 도덕적 그 앞으로 비난 내지는 이게 따라붙을 수 있는 사건인 거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 뭐 언론에 나와서 뭐 그 출연이라기보다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는 거 보면 누구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한 달 안에 하야 탄핵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 말을 좀 그런 바꾸고. 얘기뿐만 아니라 예. 이게 뭐 너무 말도 거칠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또 요긴하게 활용을 했다는 면에서는 앞으로 계속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참에 조금 더 본인들을 갈고 닦는, 만약에 정말 낙마하는 수준까지는 못 가고 안 가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당분간은 좀 본인에 대한 그 수양을 더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태균 수렁에 빠지신 분들이 설사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어디에서 수양을 해야 되죠? 예? 집에서 아니면 아니 뭐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면서도 막 하루에 5분씩 참여하는 시간을 갖던지. 근데 저는 이준석이 전 대표 지금 의원인데 이준석 의원을 법적으로 처벌할 공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말하자면 치명상을 입을 공산이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준석 의원이 지금 조사를 받기 전에 자꾸 몇 번이나 공개적으로 인터뷰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랬죠. 그렇죠? 예. 나에게 책임을 씌운다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사의 법적 책임은요. 이준석 대표는 당시 다 대표였어요. 공천을 원래 대표가 해요. 뭐 그게 조금 좀 시스템상 여러 가지로 좀 투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법적 처벌하는 사례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그 공천에 개입한 건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이준석 의원 자체가 들어가서 어디 선까지 본인이 이 보수의 이 범위 안에서 다치지 않는 선까지 얘기하는 거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어떤 반응을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이준석 의원이 몇 가지만 저기 휴대폰이나 이런 거 공개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소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당대표였잖아요. 당시. 그렇죠. 그 예. 당시에 당대표가 공개한 거는요. 명태균 씨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여러 가지 셈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하나 터져 나오는 뉴스들로만 개별로 보면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엄청난 뉴스들이 많은데 이게 동시다발로 나와서 막 헷갈리는 측면은 있지만 국민들께서 뭐 이미 잘 헷갈리지 않고 구별하리라고는 보고요. 보수 진영에 미치는 영향, 여파가 어디까지일까? 저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보수를 재건할 절호의 찬스를 당신들이 맞이했다라고 오히려. 제대로 받아들이시라. 예, 예. 왜? 그 누구 하나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핵폭탄을 맞았는데 혼자 살으려고 또는 수건 돌리기 양상으로 폭탄 돌리기처럼 누구누구 떼밀어서 어차피 의자는 하나인데 서로 앉으려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자, 대한민국 안 그래도 원로 기능이 다 상실했습니다. 그 상실한 원로 기능에서 그나마 마지막 한 자락 마지막 잎새처럼 붙잡고 있었던 김종인 어르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원로 기능의 상실에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계시죠. 젊은 새로운 리더 차세대 리더라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지금도 물론 기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의원님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로운 싹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젊은 리더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마음을 줄까 등등등등 전반적으로 자 기존에 패족 선언을 하고 1층에서 지하 바닥까지 떨어져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서 정권을 잡았다면 이런 모습이 없겠죠. 지금이 정말로 패족 선언을 하고 지하 바닥에서 진흙탕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와신 상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당신들께서 맞이하셨다라고 좋은 찬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충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용환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강단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결국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이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 넘어가서 언젠가는 오겠지만 결국 이게 넘어갈 거라고는 다들 보시는 건가요? 12월 10일은 아니더라도. 아니 시기의 문제를 아까 김영남 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시기의 문제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계속해서 뭔가로 막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오늘만 사는 사람 같다. 내일이 어찌 됐든 일단 오늘만 막자. 그리고 내일이 또 오면 그게 또 본인에게는 오늘이니까 미래가 없이 그냥 사시는 분 같은데 이게 상설특검 그러니까 이 본특검에서 이게 막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의힘한테는 기회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수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건 대통령을 내주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그냥 해소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뭔가 이거를 통과시켰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보수층이 보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또 그냥 막아서고 있으면 아유 무슨 희망이냐 그냥 망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상설특검 어떻게 막을 거예요? 대통령이 3일 안에 해야 하는데 안 네. 하면 이제 민주당이 그걸 법적으로 건단 말이에요. 상설특검 한 번만 할 것 같아요? 그때 13개를 쪼개서 13번 상설특검을 할 거예요. 13번 올릴 거다. 그럼요. 예, 혐의마다 그런 올린다. 것들을 예.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상설 특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3일 이내에 그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례를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 형해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 끝이 어떻게 끝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이제 칼끝이 겨녀지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중대 결심 이런 거를 슬쩍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실제로 중대 결심까지는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말은 그렇게 슬쩍 물론 본인이 한 말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만 뭐 누굴 통해서라도 그런 얘기는 흘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중대 결심을 실제로 해. 예. 그러면 특검법이 통과되나?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결심하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자 했는데 8표가 안 나와. 했는데 근데 반대가 101표가 나와.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네요. 그러면 아니 한동훈 리더십이 망가지게 그 되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중대 결심을 실제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8표도 네. 확보 못했나요? 아까 이제 드렸던 말씀에서 연속되는 말씀인데 결국은 본질은 다 없어지고 현상 그 자리만 남았다. 예.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경천 동지할 사건들이 특히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건이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데도 역시나 그 자리를 왕좌의 자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특검을 가면 거의 99.9 100% 탄핵으로 간다. 이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진흙탕에서 헤어나오려고 부여잡을수록 이제 빠지는 거죠. 저는 상설특검 이런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뭐 숫자나 예를 들어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아쉽죠. 요건들이. 한정적이긴 그렇지만 하죠. 예. 이렇게 계속 일종의 이제 뭐 어퍼컷 한 방이 아니라 잽처럼 날아가다 보면 제가 예상컨대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자리만 남잖아요. 그 자리에 대한 걸 이제까지 요령으로 차지했고 요령으로 버텨왔습니다. 그 요령에 정점이 있습니다. 아마 보수 원로라고 하는 분들 지금 원로 기능도 거의 상실됐지만 원로라고 하는 분들부터 아이고 이러다 탄핵당하느니 차라리 임기단축 개헌으로 가자 분위기 띄울 겁니다.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레거시 미디어들 아마 아이고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빨리 저 단축해서라도 띄워보자. 임기단축 개헌이라도 띄워보자. 아마 그거에는 또 다 같이 일치해서 먼저 그들이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상설특검의 기능이 엉뚱한 지금 이제 특검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엉뚱하지는 않지만 준비를 하는 거지만 임기단축 개헌 이런 효과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은 한동훈 대표 편이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그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본인한테 불리하고 결국에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을 겪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희망 회로를 한동훈 대표가 돌리고 있다.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요. 윤석열 정부 특히나 이 용산의 스타일은요. 완전히 굴복시키는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깊은 고민해야 된다. 두 가지를 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술 못 먹는 윤석열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런 식으로 동조가 되는 순간 한동훈 대표는 이 안에서 더 이상 뭔가 뻗어나갈 수 있는 미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제가 이거는 이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뭐 안철수 의원은 뭐 간을 본다 해서 간철수도 하는데 간동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부분을 국민 뭐 눈높이 얘기하고 민심이 올라타겠다고 그렇게 매번 얘기하다가 행동 그게 아니고 용산 눈치 보고 보수 눈치 보고 친윤 눈치 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동훈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술 못 먹는 윤석열, 간동훈 이 두 가지가 되는 순간 한동훈 대표는 끝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안에 예. 별명이 엄청 많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팔동훈도 나오더니 뭐 간동훈이라 그러고 예. 별명이 매일 하나씩 나오네. 이게 시간이 한동훈 대표 편이 아니라니까 이게 안 좋은 별명이 생기는 거예요. 또 뭐 아니, 최근에 이제는- 뚜루킹이라고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장모, 처남, 이제 처고모까지 등판했는데 어떻게 끝나요 이 싸움이? 안 끝난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여권발 이슈를 주로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야권 이야기도 세 분 모셨으니까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대여 투쟁 공세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선 당장 올라온 게 검사 탄핵과 이제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이야기 보니까 최재해 감사원장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감사원장 부분은 탄핵을 해야 된다, 시켜야 아.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탄핵감이었어요. 그건 누구나 못지않게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답변 태도도 기관장으로서 매우 불성실했다. 이거 민주당의 불성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불성실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고요. 검사 탄핵, 저는 그동안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시기도 안 좋고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주장했으나 이번에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서 서울 총 1, 2, 3 3명? 사장 예. 이분들은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무혐의를 내리는 검찰의 말하자면은 명예를 좀 말하자면 완전히 추락시킨 분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탄핵에 이를 만한 사람이다. 이건 뭐 국민들의 눈높이도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검사 탄핵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 윤석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4월 초에 이제 단호하게 떠날 때 사실상 이제 제 한 가지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가장 실망한 선택적 정의와 공정. 이건 곧 잘못하면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시감 때문에 이제 단호하게 떠나게 된 것인데 지금 검찰이라고 하면 정의와 공정의 칼을 온 국민을 상대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정의롭게 또 공정하게 행사를 해야 되겠죠. 도이치모터스 때 브리핑할 때 보면 압수수색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브리핑했죠. 그리고 그렇게 가서 수치스럽게 휴대폰도 제출하고 뭐하고 했을 때 그 어떤 검사들이 지금처럼 일어났습니까? 단 한 명도. 그거는 검찰의 흑역사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전국 검사 회의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런 때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될 만한 것들, 국민의 불이익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선택적 정의와 공정을 행사한다? 인정할 수가 없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두 분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아니, 지금 정부에서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처신이 옳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틀림없는 사실인데 탄핵이라는 중대 절차를 이렇게 자주 추진하는 게 과연 맞냐.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는 뭐 지금 워낙 야당이 절대 다수당이니까 쉽게 되는데 이게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좀 높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반드시 해야 될 탄핵을 추진할 때는 약간 그 동력을 좀 감소시킨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탄핵을 너무 자주 추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제로 탄핵 소추는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이 나야 되는 거지. 그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그 소모전만 치렀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밖에 없어요. 3명은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6명이 다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 거고 한 명만 반대해도 그냥 기각되는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아마도 제가 예상해 보건대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검찰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정대로 하면 12월 2일 날 본회의에 그 검사 3명에 대한 이창수 중앙검사장을 비롯한 그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루어지고 12월 4일 날 표결한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 중간인 12월 3일 날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창수 중앙검사장을 어디 뭐 고검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법무연수원장 같은 이것도 형해화시키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할 것 와. 같아요. 제가 예상을 해보면. 오. 그러면 그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절차를 추진하는데 탄핵안이 국회 보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인사를 확 내갖고 그 사람을 중앙검사장이 아닌 딴 자리로 확 빼버려. 아니 물론 완전 꼼수고 예. 잘못된 인사권의 그 행사인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김 빠지면 뭐야. 그렇게 한두 번 자꾸 이렇게 소모전을 피울 게 아니고 탄핵이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칼은 진짜 그 중요한 시기를 위해서 칼집에 딱 이 좀 아껴둬야 되지 않나.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아끼다 못할까봐요? 네, 아니야. 이게 아니 근데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검사 탄핵을 이 이창수 지검장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한 무혐의의 직무유기를 물어서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탄핵을 남발하면 안 된다. 특히 검사 탄핵은 제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꼭 필요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자꾸 남발하면은 이런 김영남 의원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뭐 남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탄핵을 형해화시키든 어쩌든 저는 추진은 이분들은 해야 된다. 그리고 꼼수 인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예전에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등등 탄핵 추진하니까 나 안 해 하고 그만두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탄핵하지 않으면 검찰의 자존심을 본인들 스스로 뭉겼으나 입법부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예. 네, 또 두 저는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인사라도 원포인트 인사라도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헌재를 어차피 못 믿는다 그러면 지금 그걸 아껴서 쓰나 언젠가 한 칼을 쓰나 다 마찬가지로 못 믿기는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예,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실제로 반드시 해야 할 탄핵이라는 아까 워딩을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용산을 가리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거는 다 격가지잖아요. 격가지. 아니 서울중앙검사장이 물론 뭐 검찰에서는 주요 보직이라고 하지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자리가. 그게 제가 보기엔 12월 3일 날 다른 사람으로 중앙검사장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또 비슷한 사람 또 꽂을 텐데 그럼 저는 뭐 검사 탄핵 그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괜히 가장 해야 할 10배를 탄핵은 그러니까 아껴둬야지. 이름을 말씀하진 않으시네요. 아니 이창수 지검장이 얼마나 많은 말하자면 검찰의 그 자존심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까? 무혐의 제조기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주가 조작 무혐의. 오자마자 송경호 수사팀 해체돼서 오자마자 한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분께서 지검장으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비슷한 사람 또 온다니까요. 그러면 또 해야지 뭐. 그거 뭐 어려워. 그거 꽂는 게. 또 해야지. 아껴두자 해야 된다. 자 갈리셨지만 이번에 올라간 이제 3명의 이름이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지은 반부패 2부장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셨던 대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12월 달에는 또 야권에서는 조국 대표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으로 좀 마무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12일에 이제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조국 대표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거야말로 뭐 대법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적절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일부. 왜냐하면 워낙 그 뭐랄까 혐의가 많아서. 기소됐던 내용이 워낙 많거든요. 워낙 많고 법리적으로는 일부는 갸우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정말 굵은 줄거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된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법리적으로 저게 유죄가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걸 이유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원심 그러니까 여기서 원심은 그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피고인에 대한 상고 기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결국엔 이것도 나중에는 정치적인 어떤 해법의 기회가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고된 게 징역 2년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2년을 다 복역하게 될지 확정이 되더라도 아니면 중간에 다른 변동이 생길지 뭐 가능성 어느 쪽이든 다 있다고 봅니다. 네. 혹시 뭐 두 분도 아니, 마무리 말씀 겸 해주시겠어요? 조국 네.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대부분 확정이 되면은 수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파기환송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수감 생활하는 걸 바라겠어요?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수감 생활에서 보내야 되는데 뭐 이 재판부의 판단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 재판부의 판결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단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조국 대표가 있는 조국혁신당의 당명은 내년에 바뀔 수도 있겠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 뭐뭐 혁신당으로 바뀔 공사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법원 보고 이제 정치적 재판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꼭 야권의 지도자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편적인 미국 트럼프 사례나 뭐 브라질 룰라 사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만 그런 보편적인 국민 감성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그래도 시간 관계상 제가 막 뛰어넘어갔던 질문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다는 게 있으면 서영두 소장부터 쭉 한마디씩 하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는 온통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는 지금 사라졌으나 뭐 하고 있을까? 뒤에서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법에 이 말하자면 책임도 지지 않고 편히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모든 국정의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는 게 보수와 진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급선무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마이크를 잡고 길거리에서 외쳤지만 1945년에 씌어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거기에서 인간을 몰아내고 소위 왕이 된 왕돼지 그 나폴레옹이 7가지 동물들의 7계명 마지막에 다 수정을 하죠.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그런 어떤 동물이 더 평등한 그런 세상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한민국이 그 실사판 현실판이 되어 있다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그러면 이렇게 부끄러운 대한민국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과연 살아있는 양심인가 저부터 더 생각하고 반성하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정치권에서 뭐 김건희, 명태균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 맨날 수준 낮은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국민 여러분 또 더군다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번 이제 한 10여일밖에 안 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그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조금 우리가 지금 이런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하고 정치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상 한 몸이에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게 정치와 경제는 한 몸으로 엮여 있다는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인데 나중에 여러분 그 선거 때요.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표 주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1시간짜리 토론거리를 던져주셨는데요. 다음에 모셔가지고 그 이야기 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1월 2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